국밥집 안은 김이 자욱하다. 점심시간 사람들의 말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엉킨다. 다현은 손에 쟁반을 들고 바쁘게 움직인다. 앞치마엔 국물 자국이 마른 채로 눌어붙어 있다. 다현은 평범한 국밥집 알바생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본명은 수다현. K화학그룹의 외동딸. 수천억 자산을 지닌 대기업의 후계자. 그녀는 지금 진짜 나로 살아보기 체험 중이다. 오래전부터 부모님과 약속한 일이다. 과거의 회상이 흐릿하게 떠오른다. 부친이 말했다. 다현아, 내가 가진 이름과 돈 없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해. 모친이 덧붙였다.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남도 알 수 있어. 다현은 그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 진짜 나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녀의 남자친구 박준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의 말투는 따뜻하다. 다현과 준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준수가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놀러 갈래? 기념일이잖아. 다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아요. 대신 너무 비싼 데는 말고요. 준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넌 항상 그래. 뭔가 아끼는 느낌이야. 다현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모르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지금처럼 날 좋아할 수 있을까? 한편 그들의 데이트 계획을 전혀 몰랐던 한 사람. 윤명자. 준수의 어머니. 명자는 골드 프레임 안경을 끼고 화장을 두껍게 한 채 앉아 있었다. 옆집 친구에게 말했다. 요즘 우리 준수가 연애를 한다는데 집안도 얼굴도 학벌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친구가 물었다. 직장이라도 다닌다며? 명자는 손사래를 쳤다. 직장? 국밥집 알바가 직장이야? 밥이나 말아주는 애한테 우리 집안 아들이라니 말도 안 돼. 그 시각 다현은 집 앞 경사진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작고 허름한 원룸 건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촐한 방이 펼쳐진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명자는 갑자기 아들에게 말했다. 그애 오늘 저녁에 데리고 와. 내가 봐야겠어. 준수는 난감해하며 대답했다. 엄마 아직 그런 단계는.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안 데리고 오면 계속 만나지도 마. 준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러다 다현이 힘들어질 텐데. 저녁 6시. 깔끔하게 차려입은 다현이 식당 입구에 섰다.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옷차림이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수수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싶은 거야. 식당 안 윤명자는 고급 한정식집 구석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진주 목걸이, 번쩍이는 명품백. 주문한 지 10분도 안 됐지만 이미 표정은 일그러져 있다. 다현이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수다현입니다. 윤명자는 처음부터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래, 국밥집 알바한다고 했지? 다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윤명자가 비웃듯 고개를 젓는다. 요즘은 다 그렇게들 말하더라. 꿈이 뭐니? 평생 국밥 퍼주는 거야? 준수가 말리려다 멈칫했다. 다현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라는 듯. 윤명자가 물컵을 주며 말했다. 집은?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다현이 대답했다. 그냥 작게 자영업하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윤명자의 눈이 번쩍 빛난다. 아니, 부모님 얘기를 왜 못해? 감춰야 할 이유라도 있니? 다현은 미소로 넘기려 했지만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다. 윤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준수, 집안 자랑은 못해도 사람 됨됨이는 괜찮아. 근데 너는 한숨을 크게 쉬며 이어 말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준은 안 돼. 미안하지만 너 같은 애는 안 돼. 다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준수가 불쑥 말했다. 엄마, 그런 말까지는. 윤명자는 잽싸게 말을 끊었다. 넌 가만히 있어. 내 인생 망칠까봐 이러는 거야. 식사가 끝날 무렵 다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깊게 인사했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자는 냅킨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착한 척은 참 잘하더라.
식당을 나서는 순간 다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닥지 않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며칠 후 준수는 다연을 불러냈다. 평소 데이트하던 공원 벤치.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다. 다연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준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꺼냈다. 다연아, 우리 잠깐 생각 좀 해보자. 그 한마디. 다연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다연이 입을 열었다. 지금 헤어지자는 거예요? 준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잠깐 거리 좀 두자는 거지. 엄마가 요즘 너무 심하셔서. 다연이 눈을 껌뻑이며 되물었다. 그래서요? 엄마가 반대하니까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준수는 말끝을 흐렸다. 넌 좋은 사람이야.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다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요, 당신이 나를 믿어줄 줄 알았어요. 적어도 내 편이 돼줄 줄. 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다연이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다. 근데 결국 엄마 말이 다였네요. 당신은 내 손을 놓은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린다. 경호원 박 실장. 하지만 다연은 통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뒤집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 한 줄기. 그리고 찢어질 듯 떨리는 입술.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부디 엄마 말 잘 듣고 평생 그렇게 사세요. 다연은 뒤돌아서며 눈물을 삼켰다. 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지만 끝내 부르지 않았다. 한편 윤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만족스럽게 커피를 마신다. 아들에게 톡을 보낸다.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그 순간 다연의 집엔 고요한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그녀의 손엔 오래된 보석함 하나가 들려있다. 안에는 K화학 상장패와 정재열 회장 딸 수다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이사회 위촉장. 다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다음날 국밥집, 조용한 오후. 다연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소리 속의 생각에 잠겨 있다. 준수와의 이별 후 하루하루가 무기력했다. 그때 가게 문이 살며시 열렸다. 정갈한 슈트 차림의 남성. 낯설지만 묘하게 시선을 끄는 얼굴. 서하진. 그는 근처 사회공헌 사업 실사를 나왔다가 우연히 이 국밥집에 들른 것이다. 이모가 그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혼자 오셨어요? 혼밥 손님 반가워요. 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순댓국 하나 주세요. 다연이 주문을 받으며 조용히 물었다. 공무원이세요? 아니면 기자분? 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사회단체에서 일해요. 사람들 돕는 일.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하진이 무심한 듯 말했다. 여기 음식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만든 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집니다. 다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냥 국밥집 알바생이에요. 별거 없어요. 하진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 말했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특별하더라고요. 며칠 뒤 다연은 놀라운 제안을 받는다. 이모가 퇴근하며 무심히 말했다. 아, 다연아. 누가 내 얘기 듣고 인터뷰 요청하더라. 청년 알바생 중 모범 사례로. 다연은 놀란 눈으로 이모를 바라봤다. 제가요? 왜요? 이모가 말했다. 너처럼 성실하고 진심 담긴 애 요즘 보기 힘들다잖아. 며칠 뒤 인터뷰 현장. 다연은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셔츠에 머리를 묶고 앉아 있다. 촬영을 담당한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감독님은 저쪽에 계세요. 다연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서하진이 있었다. 서하진은 다연을 보며 반갑게 고개를 숙인다.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수다연 씨. 다연은 당황한 얼굴로 웃는다. 감독님이세요? 하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카메라는 다연의 옅은 미소와 하진의 따뜻한 눈빛을 교차해 비춘다. 어딘가 묘하게 어울리는 두 사람.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상대의 비밀을 모른다. 다연은 퇴근 후
고요한 원룸에 앉아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엔 촬영이 끝난 인터뷰 확인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모범 알바생 수다연 씨, 오늘 촬영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지역 청년활동 네트워크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다연은 모니터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 얘길 사람들이 봐도 괜찮을까? 며칠 뒤, 다연의 영상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일으켰다. 국밥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말이 너무 좋다. 진짜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 같음. 얼굴도 이쁜데 마음까지 예쁘다. SNS엔 짧은 클립들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녀는 여전히 국밥집 알바생 다연일 뿐이다. 국밥집 이모가 말했다. 야야, 너 요즘 인기 스타더라. 손님이 너 보러 오는 거 아냐? 다연이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주목받는 거죠. 그날 밤 서아진은 사무실에서 다연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잔잔한 웃음과 함께 메모장에 적는다. 이 사람 진짜다. 다연은 영상 이후 작게나마 변화된 삶을 시작했다. 구청이나 시민단체에서 청년 교육이나 봉사 관련 소규모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다연은 고민 끝에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커뮤니티 기획일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다. 그리고 어느 날 서아진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다연 씨, 다음 달에 있을 청년 소셜 컨퍼런스에 패널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영상 보고 연락드렸어요. 다연은 망설였다. 제가요? 그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누구보다 설 자격 있으세요. 그 진심은 누구에게나 닿을 테니까요. 행사날, 다연은 마이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알바생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진심으로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관객들 사이에선 감탄과 공감이 흘렀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다연과 하진은 조용히 인사했다. 수고 많으셨어요.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다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다연은 집 도착 후 생각에 잠겼다. 다연은 책상 앞에 앉아 창업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젠 누군가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내가 진짜 나로 서고 싶어. 3년 후, 윤명자는 화장 지우는 것도 잊은 채 TV 리모컨을 붙잡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아이고, 볼 게 없어 볼게. 그러다 한 채널에서 갑자기 다연의 얼굴이 등장했다. 짧은 특집 다큐의 클립이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젊은 힘 청년 플랫폼 다운. 진행자가 말했다. 다운의 창업자 수다연 씨는 기존 기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명자는 화면 속 여성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익숙한 이마선, 익숙한 눈빛. 어디서 봤더라 저 애? 다음 날 아침 윤명자는 식탁에서 신문을 뒤적이며 말했다. 요즘에 다운인가 뭔가 청년 창업한 여자애 있잖아.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준수가 무심히 대답한다.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오던 사람요. 순간 윤명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간다. 수다연? 준수가 고개를 갸웃한다. 우리 다연이랑 이름이 같네요. 신기하네. 윤명자는 잠시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다 중얼거린다. 근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준수는 말없이 밥을 뜨며 설마 그럴 리 없지라는 듯 속으로 웃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준수는 SNS에서 우연히 짧은 클립 하나를 마주한다. 진심을 담은 작은 시작 수다연 대표 인터뷰. 영상 속 그녀가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찾는 게 제가 가진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 순간 준수의 손이 멈췄다. 그 눈빛, 그 말투, 너무나 익숙했다. 이거 설마 진짜 다연이? 한편 다연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들어오는 강연 요청과 미팅 일정에 정신이 없다. 다운의 SNS 계정 팔로워는 어느새 3만을 넘겼고 지역 방송 출연 이후 포털 메인에 수다연 이름이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간다. 지금은 내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제 전문지의 한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다. 수다연 대표 사실은 K화학 회장의 외동딸이다. 곧이어 다연에게 연락이 온다. 다연 대표님, 이번 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인터뷰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연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이제는 제가 선택해야 할 때니까요. 아침 뉴스. 인터뷰 도중 화면 하단 자막이 깔린다. 수다연 대표 K화학 정재열 회장의 외동딸. 순간 인터넷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국밥집 알바가 알고 보니 재벌 딸? 이게 드라마야 현실이야? 댓글 수는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갔다. 윤명자 식탁에서 신문을 펼치다. 자신의 커피를 쏟고 말았다. 어머머머, 그 애가 회장 딸이라고? 뒤이어 등장한 준수. 무표정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다. 그 안엔 다연의 공식 인터뷰 영상. 기자가 묻는다. 왜 신분을 숨기셨나요? 다연이 대답한다. 그 이름 뒤에 기대지 않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고 싶었어요. 윤명자가 준수의 팔을 흔든다. 야, 너 지금 뭐하니? 얼른 연락해. 이건 기회야, 기회. 준수가 중얼거린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 아, 몰라. 넌 잘해보자고만 해. 그 애가 우리 며느리 되면 어우, 상상만 해도. 며칠 뒤 준수는 망설이다 결국 다연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잘 지내?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 혹시 시간 되면 밥 한 끼 어때? 답은 없었다. 그날 저녁 다연은 하진과 조용한 북카페에 앉아 있었다. 하진이 묻는다. 힘들진 않으세요? 다연은 웃으며 말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기로 한 이상 그 책임도 제가 져야죠. 하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다연의 핸드폰이 울린다. 미확인 발신 준수 어머님. 잠시 화면을 바라보던 다연. 그대로 전화를 거절하고 휴대폰을 뒤집는다. 다음 날 다연은 다운의 내부 미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단히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딸도 아니다. 그냥 수다연 그 자체다. 한때 국밥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살던 여자가 지금은 수십 명의 청년을 이끄는 리더가 됐다. 그리고 여전히 문자 답장을 기다리는 남자와 아까워 죽겠어라며 커피만 줄창 마시는 시어머니가 앉아있다. 한적한 오후 도심 외곽 작은 마을 회관에서 청년 소셜 워크숍이 열렸다. 무대 위 마이크를 잡은 수다연. 이젠 그녀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도 필요 없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찾는다는 건 때론 외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만난 사람과 시간들이 나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청중들의 눈이 반짝인다. 행사를 마친 뒤 조용히 다가온 서하진. 오늘도 멋지셨어요. 다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요, 그냥 진심만 담았어요. 하진은 옆에 앉으며 말한다. 그 진심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죠. 저도 그렇고. 다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다. 요즘 이상해요. 어떤 게요? 당신이 옆에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하진은 조용히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걸어요. 다연 씨가 가는 길, 저도 함께 걷고 싶어요. 한편 뉴스에서는 다운의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수다연 대표, 청년 자리 플랫폼으로 2030 변화 이끌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 진짜 멋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산 사람. 카페 한 켠. 윤명자는 TV를 보며 중얼거린다. 저애 아무리 봐도 내 기준에 딱인데 말이지. 옆에 앉은 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엄마, 그만해. 이젠 그 사람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윤명자는 입술을 삐죽이며 커피를 들이켠다. 그니까 아까워서 그러지. 저녁 다연은 옥상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이 불고 별이 떠 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수다연 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는다. 그 이름이 세상에서 반짝이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용기, 그리고 사랑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람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